오늘 저는 이제 Improving Recommender Quality in Google Drive라는 논문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할 거예요. 이거 추천 시스템 관련된 거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 구글 드라이브 보시면은 제가 하나 이렇게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이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쭉. 이거를 저희는 퀵 액세스라고 하거든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공을 하는 그거예요. 그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이제 구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너무 나이브한 아키텍처로 이거를 추천을 하곤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쓴 논문이고 논문은 되게 재밌습니다. 논문은 되게 재밌고 되게 좀 실용적인 것 같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하고 이거 따끈따끈한 논문이에요. 작년도에 나왔고 KDD라는 저널에. 컨텐츠는 이렇습니다. 이제 뭐 짧게나마 소개, 인트로덕션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오버뷰를 좀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자들이 어떻게 이 구글 추천 시스템 퀄리티를 임프루브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저희가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정량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지 그 매트릭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거고 그리고 이밸루에이션을 평가 결과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컨클루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또 몇 가지 리서치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어요. 그것도 공유해보고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컨텐츠를 구성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인트로덕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퀵 액세스라는 저희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추천 시스템 이거는 각 유저가 유저 베이스드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relevant 파일을 저희가 유저의 그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면 들어갈 때마다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이게 private corpus라고 해가지고 개인에 맞춤화되어 있는 추천 시스템이에요. 당연하죠. 내 구글 드라이브 내에서 내가 주로 갈 법한 것들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얘들이 추천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context aware recommendation이라고 해요. 우리의 그 사람의 컨텍스트를 이 그 시스템에서 순간순간 파악을 합니다. 컨텍스트로는 뭐 지난 뭐 40일 동안 또는 지난 60일 동안 뭐 우리가 클릭했던 파일들 또 만약에 우리 구글 드라이브가 뭐 구글 캘린더라든지 구글 이메일에 연동이 돼 있다면 거기서 주고받은 파일들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말 총괄적인 포괄적인 그 컨텍스트를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로는 이것 때문에 이젠 50% 정도의 향상이 일어났다. 근데 이 수치가 저는 어느 정도 좀 믿음이 가는 게 저는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면 항상 퀵 액세스에 있는 것만 쓰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게 정말 놀랍고 퀄리티 임프루먼트로 이제 클릭 트루 레이트인데 좀 이따가 제가 매트릭 할 때 소개를 드릴 거고요. 34%가 배럴 했고 accuracy 같은 경우에도 10%나 배럴 할 정도로 이젠 이 사람들이 퀄리티를 임프루브 시켰다. 이 임프루브된 퀄리티 이 레커멘데이션 아직 이게 상용화된 건 아니에요. 적용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작년에 이러한 논문을 쓰고 아마 조만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선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 오버뷰를 말씀을 드리면 구글 드라이브에 우리가 접속을 하면은 이제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구글 드라이브가 수집을 합니다. 그 수집을 하는 거는 이제 뭐 지난 몇 주 동안의 액티비티라든지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Gmail이라든지 연동되어 있는 G 캘린더에 있는 뭐 어태치드 파일이라든지 이거 외에도 수많은 그러한 뭐 이렇게 후보군들을 얘네들이 뽑아놔요. 그럼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소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얘네들이 그 데이터 소스 중에 몇 가지 캔디데이트 추천을 해줄 수 있는 후보군 한 몇 개였더라? 100개였나 뭐 500개였나? 그거를 쫙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컨텍스처럴 피처들을 하나하나 뽑아요. 컨텍스처럴 피처들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벤트 카운트라든지 user usage across various category라든지 그리고 user 이벤트 뭐 원한 인코딩 된 그런 피처들이 원한 인코딩은 그 유저가 클릭했다라는 뜻이에요. 좀 이따 더 설명 더 드릴게요. 그렇게 컨텍스처 인포메이션으로 캔디데이트의 각 그 피처들을 뽑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피처들을 기반으로 해서 당연히 랭킹 시스템을 거치겠죠. 그래가지고 탑 뭐 5를 얘네들이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 피처들을 랭킹하는 게 그냥 정말 간단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피처들을 그냥 밸류 액티베이션에 넣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로지스틱 펑션으로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확률적으로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 시스템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퀵 액세스라는 게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아? 왜 이렇게 좋아? 이런 그, 그 정확한 스탠다드가 없고 이게 개인화 맞춤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 다른 그러한 뭐 이걸 임프루브를 시킬 생각이 없었던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단순한 구조다 보니까 이제 이 저자들이 이거를 조금 더 복잡한 우리 지금 최신 트렌드에 맞게끔 사용하자 이러한 거에서 아마 모티베이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퀵 액세스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구글 드라이브 내에서 이제 유저가 어떠한 클릭을 해서 파일을 열게 되면은 그때 세션이 끝납니다. 그때가 세션이 끝나는 거고 그게 한 세션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션이 끝나면은 이제 그 캔디데이트 그 후보군으로 했던 사람들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추천 시스템들, 추천하는 것들, 그리고 피처들, 그리고 실제로 유저가 클릭했던 그 정보 이렇게가 다시 ML로 들어가 머신러닝으로 들어가 가지고 학습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매번 클릭할 때마다 세션이 끝날 때마다 학습이 이루어져요. 이런 식으로 구글 그 드라이브 퀵 액세스 레커멘데이션이 정말 간단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들은 어떻게 퀄리티 임프루먼트를 시켰냐면 우선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으로 후보군이 원래대로라면 이제 지난 60일 동안 500 지난 60일 동안 사람들이 이제 그 유저가 클릭한 것에 대해서 이제 추천 그 후보를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다 500개로 제한을 하고 지난 40일로만 해도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프로세싱 스토리지가 오히려 많이 상당 부분 줄더라.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부분에서 그 정도로 임프루브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간단한 머신러닝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복잡한 딥러닝 구조를 활용을 해가지고 딥 네트워크 옵티미제이션을 이 사람들이 소개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첫 번째로는 이제 로스 펑션을 고치자. 그래서 원래는 AUC 로스를 area under curve죠.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하는 로스고 이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데이터가 임밸런스해요. 이 데이터가 임밸런스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유저가 하나를 클릭하죠. 그럼 그 클릭한 건 1로 원화 인코딩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인코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1은 하나 언제나 나머지 n-1는 모두 다 0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항상 임밸런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밸런스에 그 최적화된 그 로스 펑션이 AUC Precision Recall이라는 로스 펑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걸로 로스 펑션을 첫 번째로 고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Latent Cross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피처들, 이 익스페리먼트 할 때 어떠한 특정한 피처들, 중요한 피처들이라고 생각되는 피처들을 이 사람들이 따로 분류를 했어요. 뭐 유저 타입이라든지 유저 타입에 있다가 익스페리먼트 할 때 나옵니다. 뭐 플랫폼을 이제 이 사람이 모바일로 들어가는지 데스크탑으로 들어가는지 또는 이게 뭐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또는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이러한 이 추천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가 업무적인 파일을 보여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반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업무적인 파일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죠. 이러한 피처들, 중요한 피처들을 얘네들이 이제 조금 더 웨이트를 주기 위해 레이턴 크로스라는 그 하나의 그걸 이따 보시면 아키텍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레지듀얼 그 넷을 써가지고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레지듀얼 넷은 그 배치 노멀리제이션 이후에 한 번 더 더하죠. 그 본 인풋 값을. 그게 residual unit인데 convolution neural network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residual unit인데 그것을 이 사람들도 여기서 또 사용을 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batch normalization 저희 뭐 gradient exploding이라든지 gradient vanishing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 batch normalization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얘네들이 넣었고 그리고 또 deep cross network라고 해가지고 잠시만요 이거 카메라가 deep cross network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중요한 피처들, 비슷한 피처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인풋을 넣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다 같이 인풋으로 때려 박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각 세 개의 타워를 설정해가지고 마지막에 종합하는 그래서 액티베이션 렐루로 종합하는 그러한 아키텍처를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5가지 정도의 딥러닝 아키텍처를 얘네들이 도입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까지가 이제 딥 네트워크 오토미제이션이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모델링 어프로치. 모델링 어프로치는 이제 캔디데이트 샘플링에 있어서 이 저희가
그 list wise lost라고 하죠. 이 추천 시스템에서 보통 list 펑션은 럽하게는 이제 point wise가 있고 pair wise 또는 뭐 list wise 이런 게 있거든요. list wise가 있거든요. 근데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좋은 건 list wise lost예요. 왜냐 list wise라는 거는 손실 함수를 계산할 때 모든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things들을 한꺼번에 계산을 해요. 그에 반해서 point wise는 하나하나 계산을 하고요. 당연히 모든 걸 계산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랭킹을 넣는 게 가장 그게 유효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컴퓨테이션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되기만 한다면 가장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젠 뭐 이게 이러한 뜻이에요. 몇 퍼센트 이 negative examples 아까 1 또는 0.00000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게끔 리스트 그 로스 펑션을 해야 되냐 그게 캔디데이트를 후보를 뽑아야 되냐 그거에 대한 거고 그리고 포지션 바이어스 퀵 액세스를 저희가 10개를 넣으면은 그중에 화면의 배율에 따라서 뭐 5개만 비춰줄 수도 있고 3개만 비춰줄 수도 있고 10개 다 비춰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을 보면은 가장 먼저 비춰진 3개에서 항상 클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파일들이 유효해서 그러한 추천 시스템이 잘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 바이어스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포지션 바이어스 같은 것도 모델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그냥 클리닝 앤 필터링 말하는 거고 이제 네 번째 퀄리티 임프루먼트로 이제 피처 에디션 해가지고 모든 피처들이 정말 수만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피처들이 다 그게 유효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오늘 15% 정도만 유효하더라. 항상 좀 밸리드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러한 거를 좀 줄이자. 이러한 것도 이 사람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람들이 퀵 액세스 퀄리티를 임프루먼트 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일들이고요. 이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평가를 했냐, 이밸루에이션을 했냐, 그 매트릭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는 매트릭 중 하나가 클릭 트루 레이트인데 CTR이라고 임프레션이라는 거는 몇 번이나 그 광고를 봤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을 딱 찾는데 팝업이 한 번 떴다. 그럼 임프레션이 한 번 뜬 거예요. 그게 총 몇 번을 떴는데 그 중에 내가 실제로 그 광고를 몇 번 클릭했냐가 CTR이에요. 근데 이 CTR이 굉장히 원래 낮아요. 1%도 안 돼요. 뭐 굉장히 좋은 뭐 추첨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1%가 채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광고가 100번 떠도 100번 중에 한 번도 우리가 클릭을 안 해요. 우리가 그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accuracy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사용자가 직접 클릭한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리콜 같은 경우에는 클릭트루 레이트와 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구글 드라이브, 그 추천 퀵 액세스가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사용자가 클릭을 하잖아요. 파일들을 클릭하잖아요. 그걸 몇 번을 클릭을 했는데 총 몇 번을 클릭했는데 그 중에서 파일을 클릭한 게 몇 번인지. 그게 리콜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그냥 뭐 뻔한 얘기예요. 당연히 퀄리티가 임프루브 됐다. 파란색이 이 사람들이 제안한 머신러닝 모델이거든요. 보시면 빨간색에 비해서 파란색이 월등하게 높다. 뭐 이런 거고. 그래가지고 컨클루전으로 가면은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냥 바닐라 모델적인 머신러닝 모델에서 조금 더 딥러닝 아키텍처를 구현을 해가지고 그 세 개의 타워를 이용해가지고 퀄리티를 임프루브 시켰고 그 결과 CTR 같은 경우에는 34% 정도, accuracy 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처 같은 경우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에 우리가 시멘틱 미닝을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블랙박스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불필요한 피처들은 좀 쳐낼 필요가 있다. 그런 거고 lack of other sources ranking information.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랭킹이 있잖아요. 딱딱딱 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골랐던 것들. 근데 이제 그거와 연동된 Gmail이라든지 G캘린더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랭킹에 관련된 인포메이션은 없거든요. 근데 이 추천 시스템에서 랭킹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 아니냐. 즉 구글 드라이브 내에서 있는 정보들이 당연히 그 높은 비중으로 그것 정보가 되게 밸리드 할 건데 Gmail이라든지 다른 other 소스 이러한 데서 오는 정보들도
그 나름대로의 그 가치가 있을 텐데 너무 묻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뜻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게 구글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구글이 굉장히 개인 보호라든지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프라이버시 이슈가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심지어 Y축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아예 가려놨어요. 그리고 이 익스페리먼트 같은 경우에 몇 명으로 대상으로 했는지 또 남자는 몇 명이지 여자는 몇 명인지 인구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전혀 논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프라이버시 이슈라고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넘어간 것도 그 이유예요. 논문 자체에서도 이걸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그냥 이걸 마냥 믿어야만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근데 기존 바닐라 모델에서 많이 임프루브 한 건 사실이니까 여기까지가 논문 리뷰고요. 좀 짧게 리뷰를 해봤는데 그 외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리서치 아이디어스들을 그냥 항상 논문을 읽으면 항상 그러한 걸 저는 좀 떠올려 보곤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퓨처 워크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좀 같이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하나 퀵 액세스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를 클릭하면은 다른 건 다 0으로 원한 인코딩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 0 중에는 우리가 가중치를 주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파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최근에 끝난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해볼게요. 최근에 끝났기 때문에 퀵 액세스에 들어갈 확률이 높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다시는 보기가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어제 딱 끝났어. 논문 끝났어. 이제 너무 보기도 싫어.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맨날 봤기 때문에 너무 다음 한 달 동안도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 좀 우리가 좀 뭔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없을까? 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굉장히 퍼스널한 파일이 여기 딱 떴어요. 나의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으로 인코딩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뭔가 왜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 동영상에 관심 없음 이런 거 딱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련된 게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 추천 시스템도 그러한 기능이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1, 0,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을 때 레이블링 할 수 있을 때 레이블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댑티브 유저 피드백이라고 이제 조금 뭔가 어댑티브하게 유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sequential information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를 클릭해서 파일을 열면 그 세션은 딱 끝나요. 그렇죠? 근데 가끔 저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구글 드라이브 퀵 액세스에서 이 파일과 이 파일을 동시에 열어가지고 두 창에 듀얼 모니터로 딱 띄우고 작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제가 이거를 클릭하고 새로 고침을 누르지 않는 한 세션이 다시 시작되지 않아요. 근데 이 파일을 누르고 이 파일을 눌렀다 이러한 순차적인 이 정보가 sequential recommendation이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한편으로는 valid 할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이 구글 드라이브, 이 구글 슬라이드를 열 때 항상 이 구글 다큐멘터를 열어가지고 뭔가를 같이 작업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추천 시스템의 좀 기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액티브 러닝인데 액티브 러닝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액티브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들은 되게 패시브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에 레이블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레이블링 하는 주체를 오라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사람이죠. 이제 오라클이 레이블링을 하면은 컴퓨터가 이제 그 레이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상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죠. 근데 이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지금 추천 시스템 같이 지금 같이 이 데이터가 굉장히 인밸런스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클릭한 거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클릭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클릭을 안 한 0으로 그 값이 된 그 인풋 값들이 언제나 많을 거예요. 그 데이터들이. 0으로 레이블링 된 데이터들이 언제나 많을 건데 실제로 컴퓨터는 이 0으로 된 레이블들은 잘 처리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문제는 그 1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밸런스 데이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액티브 러닝이에요. 액티브 러닝은 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컴퓨터 스스로가 레이블링을 합니다. 근데 이 컴퓨터가 그 컴퓨터만의 쿼리 펑션이 있어가지고 쿼리는 물어본다라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그 펑션이 있어가지고
레이블링을 할 때 그 쿼리 펑션의 어떠한 threshold를 넘지 않으면은 그러한 것들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만 오라클한테 물어봐요. 이 경우에 뭐가 좋냐면 임밸런스한 희소한 데이터들은 얘가 예측을 잘 못할 거고 그 결과 희소한 데이터들만 오라클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을 어떻게 이 퀵 액세스에 적용을 해보냐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추천을 이렇게 막 캔디데이트 아까 해서 피처를 뽑아가지고 막 추천을 해줄 텐데 이 중에서 몇 개는 뭐 레이블링 할 때 쿼리 펑션에 의해서 나는 이걸 추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뭐 오라클한테 일단은 유저겠죠. 유저에게 좀 물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걸 좀 평가해 주겠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내가 구글 드라이브 들어갈 때마다 뭐 하나 또는 두 개씩만 평가를 해줘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더 양질의 추천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액티브 러닝을 제가 마침 또 요즘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추천 시스템에서 액티브 러닝이 2015년도부터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임밸런스한 데이터를 한계를 없애기 위해. 어쨌든 뭐 그러한 것도 구글 드라이브에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뭐 이거는 제가 뭐 이거 리서치를 앞으로 가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 논문을 읽어보면서 이러한 뭐 이것도 뭐 퓨처 워크로 한다면은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본 거고 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좀 빨리 끝났네요. 한 1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좀 빨랐나요 추천 시스템? 아니요, 뭐 딱히 빠른 건 아닌 것 같고 추천 시스템이 처음이다 보니 음, 낯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쉽게 읽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질문할 거리가 저는 없습니다. 근데 보면서 저는 원래 이거 퀵을 안 썼거든요. 음, 항상 제 입장에서는 최신 것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아,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 보고 좀 놀랐고 음, 네, 저 이게 이거 퀵 읽으면서 액세스가 약간 임밸런스 네. 데이터에 대한 이거 고민이 원래 저도 있었는데 그 전에 추천 시스템은 아닌데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도중에 이제 임밸런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많은 고민이 있길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계속 머릿속으로만 고민하고 있고 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잘 발표해 들었습니다. 줄 때 소개 한번 해줘야 같이 한번 고민해 봐요. 이게 그러니까 퀵 액세스가 아까 지금 방금 도겸님이 얘기했듯이 가장 최신것만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퀵 액세스가 왜 좋냐면 이 컨텍스트 어웨어 레코멘데이션이 왜 좋냐면 이 추천해 준 것에 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you opened today라고 돼 있죠. 너가 오늘 열었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 밑에 거는 you added today라고 돼 있죠. 너가 오늘 에디트했기 때문에 추천한 거. 이렇게 내 개인에 맞춘 추천 시스템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장점이긴 해요. 그래서 퀵 액세스도 분명히 최신 것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도기님이 뭐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퀵 액세스가 항상 제가 자기 전에 항상 가계부를 쓰거든요. 엑셀에다 그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제가 자기 전에 항상 들어가면은 항상 엑셀 그걸 띄워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마다 교회를 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면 설교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럼 일요일 날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얘가 그 성경 그거를 딱 띄워줘요. 그전 그걸 보고 진짜 편리하다. 이 논문 읽은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넷플릭스 추천 시스템 이런 것도 항상 봐왔지만 유명하지만 이 드라이브 이런 것도 좀 뭔가 어떻게 돼 있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논문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추천 시스템 제가 지금 추천 시스템 또 한편으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취준이 잘 된대요. 취업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현실과 타협을 할까 하면 추천 시스템 쪽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때 일단 근데 저는 지금 음성 및 영상 합성 쪽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기 좀 연구 계속 하고 있고 어쨌든 이거 뭐 번외로 제가 추천 시스템 공부하는데 한번 흥미로워서 소개를 해봤고 아마 다음번에 제가 할 때는 아마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뮤즈간 그거 좀
하면서 이젠 그 한 모델을 통해 가지고 제 연구 뭐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논의해 보면서 또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재미난 연구라서. 어쨌든 뭐 그거는 논의고 그 처음 오신 영화님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어, 저도 약간 이런 분야에서 아, 그쵸. 너무 생소하죠. 생소한데 그래도 정말 그런 액티브 러닝도 저도 지금 비슷하게 액티브 러닝을 해야 되는 시점이어가지고 굉장히 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저는 데이터를 약간 뽑아내는 사람인데 그 데이터가 항상 완벽하게 많은 거 뽑아낼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별일사한 거 있어가지고 음,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저도 구글 드라이브 저는 쓰는데 퀵 액세스를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 퀵 액세스가 되게 잘 맞아 떨어지려면 그렇게 이제 워드나 엑셀을 모두 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꺼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저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나중에 콜앱 돌릴 때 주로 쓰는 사람인지라 아,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는데 질문을 드리려고 해도 뭔가 좀 약간 항상 구현 쪽 파트에 관심이 있는데 아, 어, 뭔가 드리려고 해도 딱 적절히 너무 없어도 잘 돼요. 말씀해 없어도 주셔가지고 돼요. 네. 각각 왜 이게 쓰여서 적용이 됐는지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질문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간 그 좀 다른 걸로 용신님 아까 전에 그 시간대에 들어가면은 그게 떠 있다는데 그러면 다른 시간대에 들어가면 그게 안 떠 있나요? 가계부나 뭐 기독교 가게? 어, 네, 안 떠 있어요. 예를 들면 전 모르겠어요. 봐봐, 여기 보시면 지금 지금 이거 새로 고치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보면은 레저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이게 또 바뀌었네. 방금 전에 보면은 이 시간쯤에 자주 열렸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주 열었음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자기 전에 항상 이 레저를 봐요. 이 시간대쯤에. 그리고 대시보드는 제가 항상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항상 이걸 봐요. 그러면서 대시보드 새로 좀 이렇게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내일 뭐 할지 이런 거 좀 생각하고 이런 걸로 다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뜨고 이게 일과 중에는 또 달라져요. 일과 중에는 주로 요거 저거 제가 지금 많이 했던 것들 요런 것들이 앞으로 와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이걸 공부하니까 이제 기분상 이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진짜로 이 시간대쯤 자주 열었으면 이게 뜰 때가 있어요. 이것도 방금 전에 그렇게 떴는데 지금 또 안 되네. 어쨌든 뭐 그러면은 그 말은 즉슨 이 시간이 아니면은 다른 걸 추천한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걸로만 해요, 거의. 이걸 안 쓰신다는 게 전 충격이에요, 좀. 왜냐면 여기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저는 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음, 그 정도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